이번 영상은 뭐 잠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 강의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고요. 그냥 뭐 잠실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2020년 6월 5일에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사업 시동 2022년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잠실 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을 뭐 진행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하고요, 그리고 잠실 야구장 새로 짓고 남는 부지에다가 제2 코엑스 해가지고 전시장, 호텔 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짓는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GBC라고 해서 현대차 사옥이 삼성역에 옛 한전 부지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안 됐죠? 한 달 전에 이제 착공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GBC 개발을 할 때 서울시가 받는 그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잠실 운동장 쪽을 개발해가지고 제2의 코엑스 및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BC가 시작되면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동안 GBC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멈춰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2달 전에 올린 강남 개발의 시작 GBC 개발 이야기,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요 GBC 얘기도 좀 했지만 잠실 마이스 이야기들도 좀 했었습니다. 한 2달 전이죠. 이 영상을 찍을 2020년 4월에 잠실 분위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때 분위기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강남의 집값이 하락 추세다 라는 기사들이 막 연일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야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막 무너진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오르겠냐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상승이 많았던 이 강남 쪽부터 해가지고 막 가격들이 막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12, 16 대책이 터지면서 15억 초과 아파트들 대출 규제가 팍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들 얘기하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매물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지 마세요,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뭐 1억을 깎아도 안 팔리던데요, 그래가지고 뭐 급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락을 바라던 분들은 드디어 꺾입니다. 잠실은 뭐 30평짜리는 10억도 비싼데 뭔 16억이 떨어졌다고 뭐 아직 기다리세요, 더 빠집니다, 이제 10억까지 빠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인터넷에 떠돌았었죠. 그런데 5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급 반전을 하게 됩니다. 급 반전. 이게 뭐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약간 이거가 더 컸다고 보여요. 뭐냐면 우선 종부세가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6월 중순 정도 되니까 팔고 싶어도 이제 종부세 기준일까지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부세가 무서워서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준다.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일종의 양도세 혜택이죠. 그 혜택을 6월 말까지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6월 말까지 혜택 주는 거를 바라고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실제로 3월, 4월달, 5월 초에. 그러면서 안 팔리니까 막 급매도 내놓고 급급매도 막 내놨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사줬어요. 사주면서 매물이 소진됐죠. 그리고 기존의 물건들이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락 추세가 바닥을 다지면서 반전에서 상승하는 그런 기류가 5월 중순부터 느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GBC가 착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5월에. 그리고 이 현대차 GBC가 착공을 했을 때 뭐 사람들이 이제 잠실의 호재네요 막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GBC가 삼성역인데 잠실에 무슨 호재냐 막 이러면서 또 막 싸웠어요. 근데 현대차 GBC가 잠실의 호재인 게 아니고, 이게 착공을 하면 여기서 생기는 기여금을 가지고 잠실 마이스 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잠실의 호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했지만 영동대로 복합 개발도 GBC에서 생기는 기여금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잠실 마이스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5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매물들 이제 거래 다 끝나고, 그리고 인근 아파트들부터
그 잠실 주경기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들부터 매물이 확 없어지고 나오는 족족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가 지나니까 이제 막 기사들이 오히려 뜨기 시작해요. 몇 시간 만에 호가 5천만 원 올려, 뭐 개발 호재, 잠실 매도 매수자, 뭐 치열한 신경전, 뭐 이틀 만에 1억 뛰었다, 마이스에 난리난 잠실 아파트, 잠실 용산발 호재, 서울 집값 들썩거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면서 또 반대로 이제 막 언론에서 막 또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또 야, 이거 거래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뭐 호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잠실 엘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5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됩니다. 5월 달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요. 이게 33평형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9억 9천 뭐 이렇게, 그러니까 19억에서 20억 사이로 거래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기사가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6월 초죠. 6월 초인데 저번 주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 실거래가가 이제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부터 조금씩 뜨겠죠. 근데 여기가 거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현대차 GBC 착공 그리고 이제 잠실 마이스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거래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한다는 분위기라면 매물은 나오는데 사주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족족 사간다는 얘기는 하락세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달라요. 하락세가 완연하려면 매물은 나오는데 사주질 않아야 됩니다. 약간 3월 분위기 같은 그 정도고, 지금은 나오는 족족 사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가니까 안 내놔요. 안 내놓는 분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마이스 호재 잠실 삼성동 투기 단속 나선다 라고 하면서 바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정부에서 투기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대응반을 뭐 돌리겠다 하면서 이제 뭐 실거래들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뭐 불법행위가 우려가 되는 곳이 있다면은 뭐 고강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무조사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하는 잠실동과 삼성동으로 이게 특정을 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뜹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 강남 송파 집중조사. 과열을 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할 수도 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디서 봤죠? 용산 그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때 바로 앞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렸죠. 잠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뜹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집을 못 사는 겁니까?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락을 받으라는 겁니다. 국가한테 허락을 받아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살 때 목적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갭투자 하려고 사는데요 이러면은 허가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실거주를 하려는 목적이어야지만 허가를 해줄까 말까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국가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갑자기 불시에 뭐 국토교통부 조사단이 갔는데 임차인이 살고 있어. 그러면 바로 과태료랑 벌금을 때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이용할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고, 그리고 살 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가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뭔가 자금 소명이 좀 안 된다? 라고 국가가 판단을 하면 거래를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못 사겠죠?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이게 팔리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잠기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죠. 뭐죠? 바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뜹니다. 코엑스와 잠실 있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뭐 올해 착공 들어간다 해서 작년 기사인데, 이게 GBC가 진행이 안 되면서 이것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GBC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광역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3개 중에 2개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도 지금 막 집값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한 해 만에 막 전수조사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가을이나 겨울쯤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제 한다고 하면 아마 삼성동과 잠실 그리고 이제 대치, 청담 여기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 여기에 가격 상승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단순한 예측이에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잠실 마이스 이거 하는 게 뭐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건가? 이게 뭐 코엑스 하나 더 생기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영동대로 뭐 개발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왜 그러냐? GBC 땅값이 10조거든요. 그 한전부지를 사는데 현대차그룹이 10조를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땅값만 10조야. 그래서 GBC가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이라는 거는 대단한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감이 좀 올 거예요. 땅값이 10조면 대단한 거지.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뭐냐? 영동대로는 국가 소유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잠실 종합운동장 그 부지도 국가 소유 아닙니까? 서울시와 기재부 소유니까 여기는 땅값은 안 들어가겠죠?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땅값을 다 빼고 공사비만 보면은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GBC 이 엄청난 초고층을 짓고 호텔을 짓고 뭐 한다는 이 사업이 개발 건설비가 4조거든요. 4조. 그런데 영동대로 이 건설비가 한 1.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되죠. 거기다가 잠실 마이스 사업이 이게 한 2.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 수준의 이 건설비가 요 조그만한 이 지역에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작은 공사가 아니죠. 요거 하나만 해도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바뀌는 그 정도의 공사비거든요. 1조, 2조가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반경 1.5km 안에 그 삼성역 기준으로 1.5km 안에 공사비만 한 9조 정도, 한 8, 9조 정도가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값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인프라 개선으로 오는 거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여기 지역에 지금 이제 투하가 되는데 이게 반대로 집값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거겠죠. 주변이 개발되고 어찌됐든 살기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집값은 살기 좋을수록 편리할수록 비싸지는 거니까 이거는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선 삼성동 일대하고요 잠실동 일대는 GBC 영동대로 잠실 마이스 이거에 직접적인 수혜지 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바로 규제가 안 생기더라도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 착공 이런 거가 뜨기 직전쯤에 아마 거래 규제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지정된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문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문제죠. 규제가 없어도 못 삽니다. 15억 초과는 LTV,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0%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5평이 17억입니다. 잠실 엘스 기준으로 지금 매물 나오는 거 보면 25평이 17억이고 30평대들은 뭐 19억, 20억대들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전세 끼고 사야 되는데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뭐 투자금이 뭐 몇 억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뭐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거래 제한 지역으로 설정이 될 것 같고 용산하고 잠실은 뭐 그냥 이대로 거래 없이 가지 않을까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